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4세의 ROTC 출신의 젊은이 김정식 씨를 모욕죄로 고소해서 해당 젊은이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11월입니다. 이 사건은 거의 2년 만인 2021년도 4월 28일 날 중앙일보가 단독 특종을 보도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단독 특종 기사의 제목은 대통령이 고소했나? 비판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로 송치. 이 기사가 나가면서 널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여론에 밀린 듯한 모습으로 지난 5월 4일 날 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했던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힘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 모욕죄를 추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서 모욕죄 고소를 추진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아마도 민정수석이 고소의 주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월 8일 날 중앙일보는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주도한 유력한 인물 2인 한 명은 입을 닫고 한 명은 귀를 닫았다. 이런 제목의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대통령 모욕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현재 상태에서 결재 라인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은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성민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취하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소가 청와대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5월 7일 날 자세한 설명 대신에 이렇게 원론적인 설명을 더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법률행위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위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쓰게 되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고소 고발 사건과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민정수석이 대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지만 민정수석이 고소 여부 결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풀어쓰게 되면 이번 사건이 처음에 중앙일보에 의해서 특종 보도가 됐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결정했고 대통령의 결재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4일 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은 지시했다는 표현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민정수석이 결정하고 그리고 법률 대리는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참모가 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게 됩니다. 관심거리는 어느 민정수석이 모욕죄 고소를 추진했는가,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식 씨가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비난 전단을 뿌린 시점은 정확하게 2017년 7월 17일입니다. 당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건 9일 뒤인 7월 26일 날 물러나고 후임 민정수석은 김조원 수석으로 그렇게 교체됐습니다. 김정식 씨는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서 2019년 11월 22일 날 출석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 7월 17일부터 그리고 11월 12일 사이에 고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만 분명하고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인지 아니면 그 후임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 시절인지 특정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윤석민 기자는 자신의 취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다 문호를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김정식 씨의 전단 살표 사건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씨 설명에 따르면은 사건 당일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 씨가 뿌린 전단을 수집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당일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올리고 특히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빨리 보고를 올리고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취재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정식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청이 11월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것은 김조원 전 수석 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윤석민 기자는 모욕죄 고소 과정을 묻기 위해서 두 명의 전직 민정수석인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후임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사건과 관련된 결재라인과 추진 주체 또 추진 경위는 당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분간 확인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결국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건은 반드시 대통령이 모욕죄로 그 젊은이를 혼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인물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이번 모욕죄와 관련된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모욕죄 추진 주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이 모욕죄로 걸만한 사안인가 아닌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민정수석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